오늘 입장문은 저희가 서면으로 배포를 할 건데요. 여기서는 간단하게 요약만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국방부에서 공식적으로 제가 고발한 내용이 허위사실이다 라고 분명히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국방부의 공식적 입장이고 국방부 장관님의 공식적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방부의 공식적 입장이 정해졌다면 당연히 제가 허위사실을 고발한 사람이 되고 국방부 장관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고발인이거든요. 그러면 국방부에서는 당연히 저한테 고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의 공식 입장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저에 대해서 고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해할 수 없다. 그러니 국방부와 장관님은 하루라도 빨리 저를 고소를 해 주십사. 다시 한번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고발하시기 전에 저도 고발장 공개했잖아요. 그럼 장관님도 저를 고발하는 이유를 전문은 공개할 수 없지만 고발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공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발의 근거가 되는 문서도 공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점에서는 고발을 빨리 해주시고 고발의 이유, 제가 허위사실인 이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근거 자료, 병적 자료, 그리고 이제 이번에 제가 부탁을 하는 거는 병적 자료는 장관님 개인의 정보가 들어있는 개인 정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의사에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개를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육군본부에서 갖고 있는 소집 해제나 재소집이나 재소집 해제에 대한 인사명령은 장관님 개인 자료가 아닙니다. 부대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국회법에 따라서 국회에서 자료 요구나 열람을 요청을 하면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육군본부에서 갖고 있는 인사명령은 국방부 장관님 개인 자료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육군본부에서 국회 자료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장관님께서 해명을 하셨는데 이제 뭐라고 하셨냐면 당시에 군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3일의 기간이 그것 때문에 추가 복무를 했다. 그래서 이외에 소집 해제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병역법이나 관련 법령에 따르면 군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은 기관은 명백하게 추가 복무 대상 기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는 분명하게 허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고발장에 추가 자료를 제출을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그리고 이제 국방부에서 이야기하기를 85년 1월 4일 날 소집 해제를 하고 3월 달에 학교에 복학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소집 해제가 다시 8월 31일 날 됩니다. 그러면 방위병은 소집 해제가 되면 85년 1월 4일 날 소집 해제가 되죠. 되면은 보충력으로 편입이 됩니다. 보충력이라는 건 일병이거든요, 당시. 그러면 보충력에 대한 관리는 다시 합니다. 그래서 예비군 훈련 소집 대상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등재가 돼요. 그래서 그 등재된 날짜, 그럼 최초의 예비군 훈련 대상자로 등재된 이후에 그러면 소집 해제가 됩니다. 그럼 예비군 훈련 대상이 됐던 날짜에서 이걸 다시 정정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정정 명령이 다시 돼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 80년대에 군대 행정이라는 게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잘 돼 있는 게 군대 행정이었습니다. 저도 제가 군 사망사고 조사 과정 때 무수하게 병적 기록 조사를 해봤지만 수사로 인해서 이런 게 이 병역 기간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이런 거는 절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장관님께서 85년 1월 4일 날 소집 해제가 됐고 다시 재소집이 됐고 85년도 8월 30일 날
재소집 해제가 됐다고 한다면 그 이유는 어머님이 밥을 해줘서 수사기관에서 3일을 조사받았던 원인이 아니라 분명히 다른 원인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소집 해제가 2번 됐다고 하더라도 그 원인은 절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3일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제 애로사항이 이제 고발장을 접수를 했고 제가 오늘 경찰 수사를 받을 거지만 제가 갖고 있는 증거 자료들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이거는 이 정보 자료이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확인된 정보이고 크로스 체크를 한 겁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그거에 대해서 그 정보나 자료의 출처까지 말한다면 저로 인해서 정말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피해자를 원치 않습니다. 만약에 제가 해명하는 부분이나 주장하는 부분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차라리 제가 그 부족함을 안고 살지 제 주변에 정말 군을 사랑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좀 해달라. 그래서 제가 시간이 걸리고 어렵더라도 저는 제 혼자 안기백 장관의 탈령 사실을 증명해 나갈 겁니다. 그러니 절대로 제 주변에 어떤 사람도 피해보지 않도록 그리고 무서워하지 않도록 제발 당부를 드립니다. 제가 2017년도에 대북 확성기 납품비리 사건을 공익신고했습니다. 권익위에. 그래서 결국에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지금 우리나라 대북 확성기는 틀어도 북한이 들리지 않습니다. 10km 이상 나가게 돼 있는데 5km 이하밖에 안 나가요. 근데 그러한 성능 불량 사실을 국방부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의 내부 보고서를 첨부를 해서 제가 권익위에 공익신고를 했어요. 이게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국방부의 자료를 공익신고했다는 이유로 당시 국군 기무사령부부터 2년 동안 수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신분이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조사과장, 조사 이과장이 공무원 신분이에요. 공무원 신분으로 기무부대 수사를 받을 수가 없어서 제가 그 원인 때문에 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자료 출처나 이런 부분은 좀 이해를 해달라. 괴롭히지 말아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제가 수사를 받는데 저는 고발인 조사입니다. 그죠? 그러면 제가 고발인의 어떤 거를 경찰에 진술을 하면 우리 경찰에서 반드시 제가 진술한 내용을 확인을 해야 돼요. 그죠? 확인을 한다는 거는 그거를 가지고 장관님이나 국방부나 육군본부에 자료 요청을 합니다. 제일 먼저 병적자료 요청하겠죠, 경찰에서. 그 다음에 육군본부에 인사명령을 요청을 하겠죠. 그 다음에 병무청에다 자료 요구를 하고, 그리고 예비군에 편입된 자료들도 요청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장관님이나 국방부나 육군본부에서 경찰의 자료 요청에 자료를 주지 않는다면 경찰에서도 진실을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점은, 그러니까 저는 경찰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수사할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경찰에서 수사를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해도 국방부 쪽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주장하는 것만 가지고 장관님이 탄력이 있었다 없었다, 구금이 있었다 없었다를 확정할 수가 없어요. 그게 수사지 않습니까? 증거의 엄격성이고. 그러니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는데, 지금 용산경찰서가 수사를 할 때 장관님이나 국방부나 육군본부에서 경찰이 요구하는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다. 물론 경찰에 제출되는 자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안심하시고 대한민국 경찰을 믿고 경찰 수사를 믿고 꼭 제출을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이게 제 마지막 부탁입니다. 나가가지고.